4학년 2학기 수학 복습 차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에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요, 그래프 정리하고 비교해 보기, 문제 해결해 보기, 함께 풀이하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4학년 1학기 때는 막대 그래프, 4학년 2학기 때는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3학년 때도 사실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사실 배웠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를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는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에 있었던 곱셈 나눗셈이라든가 도형보다는 앞에 설명하는 부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 정리하고 비교하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인데요. 여러분, 그래프가 일단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사전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래프는 일단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건 선생님이 국어 사전에서 그래프를 찾아본 내용이에요. 일단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인데요. 우리 수학책에서 할 때 이제 이렇게 표가 있고 표에 막 자료값이 있었죠. 4 이런 식으로 자료값들이 있었는데, 이게 5개일 때는 사실 그래프를 안 그려도 어떤 게 더 큰지 변화량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내면서는 이렇게 그 자료량이 정말 15개, 20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면 좋겠죠. 그리고 그래프란 단어를 이제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도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인데요. 자, 도표는 일단 이 도는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림 도자를 쓰거든요. 그럼 표는 표인데 그림으로 나타낸 표. 생각해보니까 그림으로 나타낸 표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도 좋겠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프의 의미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우리 3학년 때 그림 그래프 배웠는데요. 4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막대 그래프 1학기 때 배웠던 거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수학책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인데요. 막대 그래프, 조사한 자료를 막대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시기별, 연도별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요. 이렇게 5년 단위로 선생님이 통계청에서 가져왔고요. 자, 지금 보면은 막대 모양으로 지금 수치들이 나타나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2학기 때 배웠던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 그린 그래프를 우리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하죠. 선은 선인데 점을 찍다 보면 선이 꺾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꺾은 선 그래프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점 있는 곳이 이제 자료의 값이죠. 몇 명인지 똑같은 그래프예요.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 요거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고 요거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종류가 2개라면은 분명히 쓰임새가 2가지이기 때문에 종류가 2가지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 언제 비교해 보는지, 언제 주로 사용하는지 한번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제 어울릴까? 막대 그래프는 언제냐면 자료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할 때예요. 자,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입니다. 자, 보면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인데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많아요? 를 바로 볼 수 있는 거. 네, 막대 높이를 보면은 언제가 가장 많은지, 언제가
가장 적은지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건 무엇인지, 그리고 뭐 가장 낮은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꺾은 선 그래프로도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를 할 수는 있어요. 꺾은 선 그래프로도 높이를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꺾은 선 그래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이나마 빠르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막대 그래프겠죠. 크기를 비교할 때.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꺾은 선 그래프인데요. 꺾은 선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볼 때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똑같은 그래프인데요. 2000년, 2005년,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춘천시의 초등학교 학생 수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때는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는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015년에서 2020년은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막대 그래프로도 알 수가 있지만 요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꺾은 선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볼 때 어울린다는 것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에서 이제 점이 있잖아요. 점과 점을 선분이 있는데, 자, 선분이 가파를수록 많이 늘어난 거니까 변화가 큰 거겠죠. 그쵸? 그리고 꺾은 선 사이의 선분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변화가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바로 문제를 해결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요. 타이머보다 먼저 해결한 친구들은 바로 문제풀이 부분으로 가면 되고, 타이머가 다 끝났는데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 잠깐 멈춰놓고 문제를 해결한 후에 문제풀이 함께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잘 해결해 봤나요? 그러면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4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은이네 반 분단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가분단, 나분단, 라분단, 다분단, 라분단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나 봐요. 근데 이 분단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는 라분단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는 가분단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의 2분의 1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2분의 1이란 말은 얼마라는 이야기인가요? 전체를 2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이니까 즉 절반이라는 뜻이겠죠.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라분단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는 가분단의 2분의 1이니까 가분단이 얼마인지 알고 그 다음에 절반만큼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가분단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가분단은 6명입니다. 그럼 여기는 절반인 3명이 되겠죠. 그래서 3명만큼 막대를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나 분단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친구는 라 분단의 얼마죠? 네, 3배입니다. 라 분단의 3배라고 하네요. 나 분단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를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라 분단이 3명이면 나 분단은 3명의 3배니까 9명이 되겠죠. 그러면 9칸 색칠해주면 되겠습니다. 9칸만큼 한 다음에 색칠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9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가은이네 반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의 수 다 세어보면 되겠죠. 왜냐면 제목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이기 때문이에요. 다는 2명이니까 6 더하기 9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해볼게요. 6 더하기 9는 15입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2개를 더하면 2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는 전부 20명이 되겠네요. 20명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번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고 가은이네 반 학생들이 나눈 이야기입니다. 잘못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준우, 세로 눈금 한 칸이 2명을 나타내면 세로 눈금은 5칸이 필요해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로 눈금 한 칸이 지금은 한 칸이에요. 그쵸? 이게 한 칸이에요. 맞죠? 한 칸이 한 칸에 한 명이란 뜻이죠. 근데 만약에 한 칸에 2명이 된다면은 지금 세로 눈금을 5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일 많은 자료량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자료량이 9니까 5칸이면은 2명씩 해서 10명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하겠죠. 준우 맞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분단은 다분단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분단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장 적죠. 그럼 이 친구가 잘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막대 그래프의 제목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가 좋겠어. 그쵸. 제목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가은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학생 수는 가분단이 다분단의 3배야 라고 했는데 가분단은 6명, 다분단은 2명이니까 2명의 3배인 6명이 맞죠. 그러면 답은 은서가 되겠습니다. 잘못 말한 친구는. 네, 좋습니다. 가장 적은 분단이 되겠죠. 네, 그럼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실에 있는 책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만화책이 120권이래요. 120권이면 동화책은 몇 권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만화책이 120권인데 몇 칸인지를 봐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네, 6칸에 120입니다. 그러면은 한 칸은 얼마일까요? 네, 그렇죠. 120에서 6을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나요? 네, 12 나누기 6이
2니까 20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한 칸에 20권이 들어간다는 게 한 칸이 20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동화책은 몇 권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동화책 세어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입니다. 8칸이면 그러면 20개씩 8개니까 28에 16해서 160이 되겠죠. 그러면은 동화책은 전부 160권이 되겠습니다. 160권.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에서 7번입니다.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 중에서 어느 것으로 나타내면 더 좋을지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막대 그래프는 숫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게 좋고,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데 좋아요. 그러면은 학생 수의 변화, 연도별 학생 수의 변화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기 좋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유의 수를 비교해 보는 거니까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래프 중 물결선을 바르게 나타낸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물결선의 경우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막 11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112, 111, 119예요. 예를 들어서 수치가. 그러면은 0에서 110까지 칸을 이만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0에서 100까지 칸을 만드는 건 너무 숫자 자료가 0에서 110 사이의 자료가 없으니까 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략한다는 의미에서 물결선을 넣는데요. 물결선은 지금 동의처럼 넣어준 게 맞죠. 교과서를 함께 공부했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입니다. 네, 그럼 9번에서 10번입니다. 강당의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강당의 온도가 가장 높을 때는 몇 시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제일 높을 땐 여기죠. 몇 시인가요? 오후 2시. 여기도 보면은 제일 지금 낮은 온도가 여기잖아요. 12도잖아요. 12도니까 0에서부터 10까지는 물결선을 아예 그렸습니다. 자, 오후 2시. 그 다음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시 30분에 강당의 온도는 약 몇 도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1시 30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 부분이죠. 몇 도인가요? 네, 20도가 되겠죠. 이렇게 알아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11시가 19도고 12시가 21도니까 네, 요 사이인 20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약 20도가 되겠습니다. 추측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약이란 말이 붙는 겁니다. 대략적인 수치란 뜻이니까. 11번 채영이의 키를 매년 1월에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6년 7월 채영이의 키는 약 몇 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는 연도별로만 나와 있어요. 연도별로만 나와 있고 이게 몇 월인지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 잠시만요. 네, 지금 약간 삐뚤어져 있군요. 선생님이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좀 삐뚤어진 것 같은데 여기가 2016년이고요. 여기가 2017년입니다. 아마 하는 친구들마다 조금 그러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자, 보면요. 이제 14, 15, 16, 17 여기가 18년이어야 되는데 지금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은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2016년이잖아요. 그렇죠? 파란색 선이 2016년입니다. 그렇죠? 빨간색 선이 2017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2016년 7월이면은 여기를 정확하게 12개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한 절반쯤 한 이쯤 되겠죠. 6월 7월이 맞죠? 원래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있을 때 6, 7, 8이 가운데쯤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이쯤을 7월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16년도일 때 몇 센티미터일지 16년도 시작했을 때
몇 센티미터인지 볼게요. 보면은 131cm네요. 그쵸? 그리고 17년에는 보면은 135cm입니다. 그러면은 그 절반쯤이니까 볼게요. 131, 132, 133, 134, 135. 그러면은 한 중간쯤이니까 뭐 한 133cm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면 됩니다. 뭐 좀 작을 수도 있고요, 클 수도 있고요.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추측이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약 133cm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게 지금 조금 연도가 밀려가지고 해결하는 게 어려웠다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이쪽이 아니라 이쪽과 이쪽 사이를 해서 한 구간을 정했어도 틀린 게 아니라 맞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여기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요. 문제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교과서를 다시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은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통계를 그래프로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여러분의 선생님 혹은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고생했고요. 네, 모두들 이 코로나 시국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